안녕하세요. 영국 EP 어학원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한비라고 합니다. BBD 한비디부 채널에 영국 유학 일상을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덕분에 너무 즐겁게 어학연수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IELTS 공부를 처음에 오버롤 6.5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시험에서는 거의 7.5, 8.0까지 실력이 나와서 영어 실력은 되게 많이 향상이 된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오픽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도 무난하게 AL 성적을 받을 만큼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변에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기가 너무 좋았고요. 제가 갔다 온 나라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많이 다녔고요. 또 영국에서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확실히 그런 면에서 다른 유럽 국가의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 점도 좋았고, 근데 또 런던을 가자니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맨체스터를 선택을 했거든요. 맨체스터가 영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되게 인프라도 좋고 교통 같은 것도 엄청 편한 편이었어요. 런던에 비해서 집값이나 아니면 생활비 이런 것도 훨씬 적게 들었기 때문에 맨체스터로 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2달 정도는 일반 영어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C레벨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C레벨이 제가 다녔던 EP 어학원에 없어서 제가 IELTS 반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저는 IELTS 반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는 IELTS를 준비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시험 대비반을 들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면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은 좀 더 어학연수 뽕을 뽑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스파르타식의 수업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일반 영어나 이런 반들은 다른 학생들도 글로벌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또 너무 빡세게 영어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좀 느슨하게 놀면서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시험 대비반이니까 학생들을 푸시하는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영어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느꼈고요. EP 어학원 같은 경우는 IELTS 반이라고 해서 꼭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 같은 것도 함께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일반 영어반과 IELTS 반의 장점을 둘 다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EP 잉글리시 패스 어학원이랑 인터내셔널 하우스 어학원 맨체스터 점을 둘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EP가 조금 더 글로벌 뱅크 같은 대학 재단이랑 같이 일을 하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크고 학교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1층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 대학원 건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큰 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거기가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IH는 조금 더 친구들이랑 많이 노는 것들 위주, 그런 액티비티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다양하게 축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고,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어디 시내에 놀러 간다든가, 저는 이제 또 공짜표가 생겨서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무료로 보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학생들 복지나 아니면 액티비티 그런 어울리는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영국에서 교통비랑 뭐 식비 아니면 쇼핑하는 비용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그 비결은 사실은 저는 동생이랑 같이 어학연수를 갔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혼자 자취할 때보다 2명이서 살면은 더 세이브 되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전 동생이랑 식비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맨체스터나 런던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에 프리패스 교통권이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중고나라에서 중고마켓에서 자전거를 한 6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타고 다녔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세 번째로는 항상 요리를 해 먹었어요. 한인마트 같은 데서 고추장이나 쌈장 뭐 이런 것처럼 돼지고기 양념, 이런 양념들이랑 이런 거를 막 많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현지 마트에서 식재료 뭐 고기나 다른 뭐 빵 이런 걸 사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많이 나가서 놀지를 않아서,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게 되면 펍에 가거나 아니면 볼링장에 가거나 뭐 카페에 갈 수도 있고 하면서 밖에서 되게 나가서 노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학연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영어 실력을 늘리러 가는 거기도 하지만, 내향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학연수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긴 하는데, 생활비 같은 부분은 이렇게 아끼려고 하면은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은 방금 말을 했지만, 제가 사실 거기 있을 땐 학교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어디 어울리거나 하는 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어학연수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하면서 되게 추억을 많이 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학연수를 길게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딱 6개월을 갔다 왔는데 뭔가 이제 좀 적응됐다 싶으니까 집에 돌아올 때여서, 저도 6개월보다는 조금 더 오래,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BBD 한비디부 채널에도 휴학생 일상을 계속 올리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못 만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거기서 한국 음식 먹고 싶었던 것도 엄청 많이 먹으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학연수에서 배워온 영어 실력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어학시험들을 몰아서 치고 있고, 일단 오픽을 쳤으니까 다음은 토익을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휴학생 신분이니까 조금 더 휴학생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연합동아리나 대외활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복학하면은 이제 이렇게 쉴 수 없을 테니까 좀 쉬는 일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튜브에 재밌는 일상 많이 공유하면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계획이에요. 종로여학원이랑 같이 EP 여학원에서 6개월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곤경에 처했을 때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종로유학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어학연수 갈 때 종로유학원에서 꼭 상담도 받아보시고, 어학연수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가셔서 좋은 경험, 이제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